안녕하세요. 맘카페에 학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뭘까요? 한번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학생 자녀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 거의 숙제를 안 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학부모님이 이제 전화를 받고 숙제를 하라고 그래도 애는 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퇴원도 당하고 또 다른 학원을 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을 다 때려칠까요? 정신 차리게? 이런 고민을 던진 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더 재밌는데요. 댓글들의 반응 첫 번째는, 제가 그렇게 한번 시켜봤더니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집에 안 오더라고요. 학원 안 가도 되니까 학교 끝나면 집에 안 오고 그냥 노는 거죠. 친구들하고 뭐 PC방을 가든가 어디 놀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세상이 되는 거죠. 또 어떤 학부모는 이거를 자기도 6개월인가 1년간 이렇게 시켜봤더니 정말 놀기만 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들어갈 학원도 없고 레벨도 안 맞고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수포자가 돼서 그것을 개인 과외로 또 끌어올리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다. 자, 이런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부모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학원을 갔는데 숙제를 안 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들도 참을 수 없지만, 아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빈둥빈둥 대면서 휴대폰이나 만지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는 더욱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학원 안 보내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많이 그렇게 시켜봤나 봐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학원들 같은데, 관리형 소규모 학원들 같은데 가면 아이가 숙제를 안 하는 경우 숙제까지 어쨌든 학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하고 보내주는 학원이 있다. 그래서 그런 학원들을 찾아서 차라리 보내면 좀 더 낫다. 대형 학원 보내지 말고 소규모로 관리해주는 학원을 한번 보내봐라. 이런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학원에 와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전기세만 내고 가는 것 같이, 그리고 숙제도 안 해오고, 이런 학생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대부분 퇴원을 시켰습니다. 경고를 몇 번 주고 퇴원을 시켰죠. 왜냐면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도 같이 물들거든요. 얘 숙제 안 했는데도 그냥 학원 다니네? 그럼 숙제 좀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학원 분위기가 좀 나빠져요.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퇴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퇴원을 많이 시켰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들도 낳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기세만 내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아이가 학원을 갔는데 효과도 없이 전기세만 내고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안 보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른 대안을 찾으시라.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전기세만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뭐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봤지만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바뀌었죠. 요새는 또 달라졌는데요.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제 아들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숙제를 내주면 베끼기도 하고 혹은 대충 찍어서 하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학원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학원 갈 때 되면 아파서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 아들도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게임 좋아하고 주말에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공부 안 하려는 아이들,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많잖아요. 중학생들, 남학생.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제 자식도 그렇게 비슷한 상태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학원을 보냈는데 얘가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학원에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것 같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어떤 것들을 바랄까?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그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없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얘가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쨌든 이제 공부를 기초는 놓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것들은 시켜주는 것들을 좀 바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 있으면 이만큼은 해놔라. 그래 네가 나중에라도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 그때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대안을 짜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키는 거죠.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습 관리가 되지 않아서 숙제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자습 시간만큼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고 이렇게 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럼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바뀌나요? 이런 궁금증이 들 건데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고3이나 재수생까지 가르쳤을 때 보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뀔 때가 군대 갔다 오면 진짜 많이 바뀝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은 워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중학교 때부터 그냥 학원을 안 보내고 놔뒀대요. 학원비를 좀 이렇게 저축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고3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군대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에서부터 공부를 했대요. 요새 군대는 좀 좋아져서 군대에서도 뭐 국영수 공부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기초를 닦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재수학원에 와서 공부를 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워낙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재수 1년 가지고는 들어갈 대학이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는 삼수까지 해가지고 인서울 하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 국립대 정도 들어갈 실력이 됐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지방 국립대를 들어갔는데요.
그 친구가 삼수까지 해서 지방국립대를 들어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1년을 더하면 인서울의 중위권 대학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1년만 더 공부하게끔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학생들은 일단 군대 갔다 오면 확실히 변하고요. 두 번째 언제 변하냐 하면 중3부터 고1 시기에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까지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하고 PC방만 가고 그랬다면 중3부터 고1 시기는 놀기는 하지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은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약간은 말은 통해요. 아이들이 이제 몸이 바뀌지 않아서 더욱 많은 학습량을 못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중1하고 중2 때는 숙제를 안 해서 강제자습을 남겼다면 그 강제자습 하는 그 시간조차도 얼렁뚱땅 때우고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3하고 고1은 스스로는 열심히 안 하는데 몸 만들기가 안 됐으니까 습관이 안 잡히고 근데 학원에서 이렇게 남기면 그 시간만큼은 어쨌든 좀 공부하는 신용을 합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대안을 찾아갑니다. 내신으로 대학 가는 방법은 없으니까 정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는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좀 더 강하게 바뀌고요. 그 다음 고3이 되면 정말 좀 많이 바뀝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근데 이 고3 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때 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외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씩은 마음가짐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초 단계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하기 이렇게 싫어하는데 무지막지한 학습량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싫어하겠죠. 그래서 기초 단계라도 얘가 조금씩 뭔가 정신을 차리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기초가 안 돼서 과외를 처음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얘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숙제까지는 학원에서 마무리해주고 보내는 그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들을 가는 것도 좀 괜찮죠. 아이들도 좀 나름 편해합니다. 학원에 와서 2시간 수업이면 너 2시간 동안만 요만큼 복습하고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고 보내줄게 이러면 아이들이 숙제량이 집에 가면 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2시간 정도만 할 수 있는 양만큼 복습하고 가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크게 부담을 안 갖고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수학을 3번 간다 그러면 수업 2시간 뭐 혼자 자습하는 거 2시간 하면 그것도 4시간이거든요. 12시간 동안은 어쨌든 공부 관련한 것들을 하는 거니까 나름 괜찮은 학습량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초는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안정적이고 괜찮은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학원을 다니고 빡세게 공부를 했는데 본인이 너무 공부하기 싫어하고 안 하니까 부모님이 아예 이제 공부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그냥 너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이 아니라 아메리칸식으로 너가 자유롭게 그럼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얘가 중1부터 중2까지 그냥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이것저것 하면서 푹 쉬다가 중3 때부터 얘가 아, 나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학원을 다니고 영상 관련한 특성화고를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중3 때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가만히 방치를 했을 때 꿈을 갖거나 나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학원 끊었을 때 얘가 공부 안 하고 더 놀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가득 차면 안 돼요. 얘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이론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도 공부를 얘가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느껴야 돼요. 그 인식하기 위해서는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인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왜 우리 자녀를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닥달일까? 그리고 얘가 공부를 안 하면 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얘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곳에 취직을 못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못하면 돈을 많이 못 벌고 돈을 많이 못 벌면 잘 못 살지 이런 어떤 불안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따져보면 예전 60, 70년대에 비해서 지금 먹고 살기도 편해졌고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해서 굶어 죽거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고대를 나오셨는데 쿠팡이츠 배달을 하십니다. 경차 몰면서 배달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도 꽤 생활하실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저에 깔리는 불안감이 뭔지를 낱낱이 좀 파헤치고 크게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녀가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가령 아파트에 못 살면 빌라 이런 데 살아도 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빌라에 살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된 연립주택 그런 거예요. 지하 주차장도 되게 허름하고 곰팡이 나고 그런 데 살거든요. 걔는 거기서 주거비를 아껴서 남은 돈으로 자녀들 교육 다시 시켰고
본인도 취미 활동도 합니다. 골프도 치고 저랑 이제 로드 자전거도 같이 타고 이렇게 또 살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자녀들 학원비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가 버는 돈은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생활비를 하다 보니까 너희 자녀 2명에게 한 명당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 학원비 보조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 너희가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그 금액 내에서 자기가 다닐 학원을 한두 개 정도 선택을 해서 다니고 나머지는 인강 같은 거, 프리패스 같은 거 끊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고대 나와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도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들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줄여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너무 많은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죠. 불안하고 걱정, 소외되는 것 같은 걸 느끼게 해서 더욱더 경쟁을 하게끔 하고 더욱더 많은 소비를 하게끔 하고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하고 과잉 소비를 하고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를 안 해도 얘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얘가 좀 부족하면 주거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면 학원을 안 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규격화된 어떤 삶, 이렇게 살아야 모범적이고 제대로 사는 거다라는 그런 삶에 대한 미디어나 영상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내 자녀가 학원에서 공부하기도 싫어하는데 억지로 공부하면서 학원비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전거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제가 로드 자전거를 타면서 먼 곳까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돌아오면 돈도 얼마 안 들거든요. 맛집 가서 먹어봤자 뭐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취미 활동을 가지면서 한강도 달리고 경치 좋은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전거로 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거 로또가 당첨되지 않아도 굉장히 충만한 기쁨들을 느낄 수 있구나.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몰입해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쓸 때도 엄청나게 기쁨이 몰려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느끼면 자녀가 학원을 안 다니거나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진 않겠죠. 그냥 부모님은 자기의 삶을 살면 됩니다. 취미 활동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자녀는 자녀대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본인이 자기의 삶을 자립하고 개척해 나가겠죠. 부모님들이 학원을 안 보내고 싶으면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이론적으로도 혹은 자기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느끼면서 공부를 꼭 열심히 하고 대학을 잘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래야만 행복한 건 아니다. 이렇게 굳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한테 학원을 안 보내고 자유를 줬을 때 얘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우라통이 안 터지면서 멀리서 지켜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맘카페에서 가장 많이 질문한 공부 안 하고 학원 가도 효과도 없고 전기세만 내고 다니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